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 서니까 더 떨리네요.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서 나왔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병원 IT로 혁신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 공학 출신이고 소프트웨어 전공인데 병원 와서 다른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데스크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요거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중간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전자 차트고요. 오른쪽은 저희 인트라넷 시스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2, 3년간 고민하고 만들어 왔던 시스템들을 좀 중요한 시스템들만 일단 4가지 정도 좀 소개드리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혹시라도 이런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은 아직도 IT 혁신 중입니다. 우선 1차 혁신으로는 저희가 2008년도에 오스템에서 만든 하나로 OK라는 전자 차트를 저희 병원에서 도입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저희 종이 차트를 쓰고 전자 차트를 도입하면서 전자 차트로 완전 전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차트와 전자 차트를 동시에 쓰는 과도기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완전하게 전자 차트로 돌아갔어요. 종이 차트를 없애고 저희 병원은 무조건 전자 차트만 쓰기로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 2010년부터는 저 2차 IT 혁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저는 2009년도에 저희 병원을 입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병원 입사를 하고, 사실은 병원의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과는 관계없고 완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왔어요. 하지만은 병원 원장실 귀퉁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병원의 시스템을 알게 되고 병원의 어떤 흐름들을 점점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차트를 한번 분석해보자 해서 분석을 해봤고, 전자 차트에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죠. 제가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입력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데이터들이 입력만 하고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요것만 분석하면은 정말 좋은 우리 병원 경영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고 구안 관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세미나들을 많이 다니면은 고객과 환자의 소통, 고객 감동,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환자에 대한 어떤 주요 정보라든지 환자의 성향이라든지 직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자차트 하나만으로는 직원 전체들이 다 공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한 화면에 보자 라고 해서 전자차트 있는 내용들을 한 화면에 띄웠어요.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한 번씩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이걸 가지고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주요 내역들, 양쪽에 치료가 있는지, 약을 먹어서 괜찮다는 해피콜이 있는지, 아니면 이분은 좀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진상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해보자라고 했어요. 이걸 만들고 사실 실행을 했는데 사실 많이 보지를 않았어요. 원장님만 주로 활용을 했었어요. 오늘 환자는 몇 명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오는지, 어떤 진료가 있는지. 안 되겠다. 조금 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접수를 받자. 그렇게 해서 데스크에다가 환자 접수 화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에 전자 차트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환자 접수를 하던 거를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생사들이 아니면 스텝 선생님들이 안 볼 수가 없어요, 환자 정보를.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어떤 주요 정보가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전자차트에 어떤 환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보고 2차적으로는 아침 조회 시간 때 봅니다. 3차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 모실 때 보게 되고 4차적으로는 환자를 모시고 나서 전자차트에 그 환자 화면을 띄우면서 보게 됩니다.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통계를 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한 점도 많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소개 환자들에 대해서 선물을 보내고 싶다. 예. 소개 환자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병원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 환자들을 우리 병원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예. 저희는 되게 쉽게 뽑았어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쿼리만 날리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경로로 저희 병원을 내원했는지, 예, 그 환자분들이 얼마나 저희 병원에 수납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가 얼마만큼의 많은 환자를 소개해 줬는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직원이나 누구나 다 날짜만 기간만 입력을 하면은 그 기간 내에 소개 환자들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예, 요걸 통해서 저희 소개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미수금 관리가 사실 되게 안 됐었어요. 전체 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예, 미수금들 현황을 보자. 근데 단순 리스트로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현황들이 지금 미수금이 있는 분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수금이 확인된 환자인지, 아니면 소송 중인지, 이런 현황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수납 계획을 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희 병원이 이걸 관리하기 전에는 사실 수천만 원의 미수금이 매년 발생했었어요. 예, 그분들한테 사실 연락하기도 너무 민망하죠. 오래된 환자들한테 전화하고.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이제 100만 원대로 사실 미수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병원에 있는 데스크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나 원무행정팀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걸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2011년도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처음 했는데 사실 그 내용에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너무 힘든 내용들이 많았어요. 전자 차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몇 건이나 했는지, 픽스처를 몇 개나 썼는지, 하물며 교정 브라켓을 몇 개나 썼는지, 사실 그 현황이나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 대충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우리 매출이 얼마니까 이 정도 개수하면 맞을 거다. 그렇게 해서 많이 신고를 했었어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가요?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신세계로 말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몇 줄 치니까 이런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걸로 정확하게 저희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계를 내고 보니까 진료별로 순이익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수가 대비 수가 마이너스 재료비 인건비 하면은 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진료별로 이익이 좀 높은 진료가 있고 낮은 진료가 있는데, 이익이 높은 진료에 좀 집중을 하자, 좀 그걸 좀 늘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 경영 지표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전자 차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을 많이 놓쳤어요. 예를 들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1년, 2년 지난 분들을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자 차트를 쓰고 있는데도. 하물며 종이 차트를 쓰고 있으면은 거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명절이 되고 명절날 특별한 선물을 보내고 싶다. VIP 환자를 한번 뽑아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저는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분류 기준만 나에게 갖다 달라. 하루 만에 뽑아드리겠다. 실제 분류 기준이 왔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쿼리 매출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실 많이 착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료를 분석하면 더 좋겠다. 진료를 분석해서 어떤 환자들이 얼마만큼 진료가 진행이 됐고 진행이 안 되고 멈췄는지, 또는 발치를 했는데 안 오는지. 우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좋죠. 스케일링 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은 스케일링 한 분들이 1년 경과한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뭐 400일 되신 분도 있고 500일 되신 분도 있어요. 전화를 하는 거죠. 문자를 보내거나, 선생님 스케일링 받은 지 1년이 넘었어요. 가까운 병원이나 저희 병원 와서 받으셔야 구강에 더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마케팅적인 측면보다는 환자를 케어한다는 측면이 사실 강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백 치료를 하신 분들이 미백이 그냥 1차적으로 끝나는 건지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변색이 되잖아요, 다시. 체크를 계속 받아야 돼요. 미백한 지 2년 경과한 환자분들을 쫙 뽑았어요. 또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1년 넘도록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6개월, 1년 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치주염도 많이 걸리고 뽑아서 또 전화를 하자. 안 오시는 분들 전화를 하자. 그리고 발치 환자들에 대한 후속 진료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발치하고 나면 후속 진료가 사실 임플란트나 브릿지 정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진료 두 개가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속한 말로는 돈이 되는 진료죠. 요새 임플란트가 싸지긴 했지만 핵심 진료가 되는 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치하신 분들을 뽑았는데 사실 저희 병원도 많지 않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 3분 정도가 나왔어요. 발치를 하고 후속 진료가 없는 분들을 이분들한테 전해서 혹시 그 발치하신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번에 이벤트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진료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기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통계들을 뽑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한다면, 고민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엑셀을 통해서 사실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면은 요 정도의 통계는 사실은 뽑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세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환자 관리라든지 환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서 지출결서를 종이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종이로 출력해서 원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원장님이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IT적으로 생각한 저에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엑셀까지 없애고 싶었는데 종이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종이로 만들게 되면은 1개월 전에 있는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지출이 우리 병원에서 있었는지 뒤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달간에 우리 병원 지출이 어떻게 나갔는지, 개정 과목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폼을 그 지출 결의에서 종이에 있는 폼들을 그대로 옮겨서 웹에 입력하게 만들고, 목록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오로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원장님이 결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실 성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저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받고요. 대략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세무대리인에서 어떤 누락이 있었거나 저희가 빠뜨리고 비용 자료를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사실 세무대리인을 탓하기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격을 받았죠. 이게 너무 차이가 났다. 너무 누락이 났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저희 단 1원도 이걸 통해서 시스템을 하고, 저희가 매년 제가 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비용을 세무대리인한테 보내줍니다. 엑셀로 정리해서 과목별로 빠뜨리지 않게. 그렇게 지출도 병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지출 관리가 되고 빠뜨리지 않는 관리가 된다는 걸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재료도 저희가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재료도 재료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재료들 한 4개 치과 상들한테 같은 재료를 시켜보고 가격 비교를 해볼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들은 효용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간이 손익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지출결의서가 전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간이 손익 계산서를 뽑아서 비용을 미연에 좀 준비하면 좋겠다. 매년 비용 신고를 하실 때 보면은 특정 비용이 너무 많다든지 어느 비용은 너무 작아서 아마 그거를 좀 채워 넣는데 전전긍긍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매달 비용을 측정하고 좀 빠진 비용들, 예를 들면은 우리 복리후생비나 아니면은 접대비가 좀 작다. 그러면 이번 달 한번 회식하자.
그렇게 해서 비용을 만드는 거고, 아, 우리 감가상각 대부분 장비들이 너무 끝났네? 그러면은 장비를 이번에 하나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비용들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세무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걸 써서.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제가 만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사실 환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환자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표정이 바뀌고 환자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직원들이 아, 이분은 고통에 민감하다라는 정보를 보고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서 아, 조금 더 진료 횟수를 줄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통계를 활용하니까 경영 지표로 활용되고,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아, 우리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것들을 추진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저희 병원에서 놓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깜짝 놀란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춘천 예직하는데 지금 원장님도 와 계신데, 사실 이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과연 어느 치과나 어느 병원도 그게 다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 관리를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다가 저희가 직접 하니까 비용이 좀 더 정확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실행하시면은 분명히 병원의 경영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위치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회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제 2년, 3년을 어떻게 채웠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행을 한 것 같아요. 실행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사실 많은 부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세미나 가면 저도 항상 월요일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미래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강연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